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면책약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한정무효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시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3 가합 8614 3173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9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상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심실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2년 6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13일, 즉 약 6개월간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에 대한 통원치료 후 치료 마지막 날로부터 4일 뒤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메어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약관은 2010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구약관 기준으로 면부책을 논하는지 여부. 약관이 상호간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상호간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약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호간 합의가 없었다면 구약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당해 개정약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약관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약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 쟁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은 상해에 대한 의미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았고,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다면 이를 수익자가 증명하였다는 가정하에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즉 우연한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외래성 여부, 망인이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한 것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우발성 여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면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인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해당 여부. 대법원은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자살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모든 주의 정황사실을 기초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쟁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 첫 번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정신적 이상이 발생한 사실. 두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발작 증세를 보인 사실. 세 번째, 약 6개월간 우울증, 불면증, 양극성 정통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권유받는 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네 번째, 사망 6개월 전부터 환청, 환각, 즉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었고 3살인 딸을 손을 잡고 옥상에서 자살하자고 말한 사실. 즉 6개월간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물건을 부시거나 거실에 있는 책 종이를 마구 찢는 사실. 즉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보이기도 하고, 여섯 번째, 여러 차례 목을 매는 시도를 한 사실. 일곱 번째, 사고 당시 남편과 딸이 집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목을 맨 사실. 즉 한시라도 자살을 하고 싶은 심정에 대하여 잠정적이라도 억누르는 통제력이 전혀 없는, 즉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방증이기도 하며, 여덟 번째, 미리 자살을 계획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그리고 신변정리를 한 증거도 없는 사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상해사망 사고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번째, 대법원은 상해사망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부책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당해 약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는 무조건적으로 면책한다고 한다면 위 대법원 법리를 완전히 몰각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상법 제732조의 2는 고의에 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도 보험자로 하여금 부책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관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는 무조건 면책한다면 위 상법 제732조의 이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원고 스스로 약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1년 4월 이후부터 개정한 사실. 네 번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이므로 만일 망인이 손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분명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부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해 면책 조항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면책한다면 이는 약관주제법 제6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한정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대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에 대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 조항을 무효합니다. 다섯 번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당해 면책 조항, 정신질환에 따라 면책될 수도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이는 불공정한 당해 면책 조항에 대한 무효에 관한 수입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사건에서 위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고 수입자의 당해사건 정신질환 면책 조항에 대한 무효라는 판결을 무조건 배척한 대법원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자 측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26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299회, 300회, 302회, 302회, 303회, 305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호 면책약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304회, 306회, 307회, 308회, 309회, 310회, 311회, 312회, 313회, 314회, 315회, 316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